제 2강에서는 북한의 학교 생활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봤잖아요. 제 3강에서는 그러면 북한 학생들은 방학 때 무슨 일을 하고 어떻게 노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유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학생들의 방학에 대해서 방학 동안에는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네, 방학 때 재밌게 노나요? 방학 때 네, 많이 기다려지죠, 방학이. 네. 근데 기다려지지만 방학에도 과제가 있어요. 아, 방학 숙제. 방학 숙제 말고요. 근데 방학이면은 방학 숙제, 우리나라 아이들은 네. 방학 기간에도 숙제가 없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아, 지금은 네, 많이 없다고 이게 그랬어요. 학교에서 놀러가- 숙제는 없고 학원 숙제는 있고. 아, 학원은 이제 네, 필수는 아니니까. 네. 근데 북한에서는 네. 학교에서 내주는 방학 숙제는 물론 많아요. 많고 해야 되는 과제가 전국적으로 이제 직장인들까지도 해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겨울철, 특히 겨울철 지금 겨울 방학이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겨울 방학 전부터 준비해야 될 게 월동 준비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시기부터 9월 달부터 저희가 이게 방학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월동 준비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온 학생들이 애들이 무슨 월동 준비를 해요? 해요. 네. 솔방울을 뜯으러 산에를 가요. 이게 아. 수업을 중단을 하고 아, 땔감. 네, 땔감. 땔감을 준비하러 산에를 가요. 이렇게 도시락을 싸들고 이게 공부하기 싫은 저는 좋았어요. 그게 네, 등산 뭐 소풍 가는 기분. 네, 그 할당량이 있어요. 이게 배낭이라고 하는데 군대 배낭은 좀 작고 양강도 배낭이라는 배낭이 있어요. 그냥 붙여진 이름인데 양강도 배낭 하면 되게 큰 배낭이거든요. 그 배낭에 한 가득 채워야 되거든요. 이 아구리가 안 쟁가질 정도로 한 가득 채워야 되고, 고학년 오빠들은 쌀 자루 푸대 있잖아요. 그 푸대로 한 자루를 채워야 돼요. 솔방울을 따가지고. 근데 갈 때는 좋은데 그 솔방울을 주워 담으려면은 이제 예를 들어 우리 광주광역시 하면은 온 광역시 학생들이 다 산에 와서 솔방울을 주워 가겠잖아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게 바닥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에 올라가요. 이게 저도 나무를 많이 탔거든요. 근데 지금도 나무에 올라갔다 긁혀가지고 상처가 이렇게 길게 있어요. 아이고. 네. 나무에 솔방울을 따라 올라갔다가 월동 준비하려고. 네, 미끄러서 이게 나무를 안고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15일에서 20일 동안 월동 준비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월동 준비를 마치면 이제 방학이 오는 거겠죠. 그러면은 역시나 돈 있는 집 아이들은 그 솔방울 따라 안 가도 돼요. 이게 휘발유 한 병이라든지 뭐 나무 한 차 이렇게 부모님 힘으로 딱 해주면은 그 아이는 월동 준비 그 과정에 그냥 집에서 쉬어도 돼요. 안 와도 돼 학교를. 네, 저희는 그게 안 되니까 갔던 거고. 이렇게 월동 준비를 하고 이제 북한은 농장이 국영 농장이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비료나 화학 이런 것들이 풍부하지 않아서 학교 학생들부터 퇴비 모으기를 겨울 방학 때 해요. 그러면은 이제 겨울에는 그 모든 똥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아, 마음대로 표현의 자유가 있단게. 마음대로 안 할게. 네, 뭐 개똥, 소똥, 소똥은 또 안 돼요. 그 풀을 먹고 자라서 별 효력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개똥, 돼지똥, 사람, 사람까지요? 네, 사람 이렇게 공동 변소 혹은 개인 주택은 주택에 이제 변소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인분 훔치기도 해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집집마다 변소간이 있는 집은 열쇠를 잠그고 안 도둑 맞으려고 그 시기가 되면. 그리고 길에 진짜 개똥도 없어요. 다 삽으로 다 퍼가니까. 겨울 내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바켓 들고 삽 들고 길에 나가요. 이게 그 동네 특성상 개를 풀어놓고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키우니까
개들이 다니다 아무데나 싸잖아요. 음. 그거를 보면 바로 이제 주워 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똥을 주스러 오전에 주워가지고 음. 오후에 학교 갔다가 받쳐요. 음. 학교 가면 그 저울이 있어요. 바켓스 해가지고 딱 올려놓으면 몇 킬로 할당량이 있거든요. 한 학생이 겨울방학 동안 몇 킬로를 해야 된다는. 그럼 겨울 같은 때는 눈도 좀 많이 섞고 무게를 채워야 되니까 돌을 좀 섞어야지. 돌. 덜 섞을 생각은 못했고 눈 아니면 석탄재. 근데 석탄재는 가벼워서 부피는 이제 되는데 무게가 안 돼가지고 저희 때는 주로 눈을 많이 섞었어요. 무게가 좀 되라고. 겨울 방학 내내 그 인분 주스러 다니고 그게 끝나면 오후 2시쯤 돼요. 그러면은 학습반이라는 그 소모임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모임 활동에 모여서 방학 숙제를 하는 거예요. 4, 5명, 6명씩 모여서. 이게 방학 기간에도 꾸준한 조직 생활이고 빼날 날이 없구만. 네. 놀러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북한은 놀러를 이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제 어렸을 때 오롯이 먹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소망은 있었지만 어디 놀러 가고 싶다라는 거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지역이 어디이셨어요? 저 함경북도요. 함경북도. 네. 근데 문화 자체가 여행 문화가 없으니까 이동의 자유도 없고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놀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뭐 다른 분은 어땠을지 모르는데 저는 놀러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떡을 실컷 먹어봐야겠다는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떡 사줄게요. 언니가 떡 사줄게요. 네, 떡을 실컷 진짜 먹기 싫을 때까지 떡을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숙제가 끝나면 썰매를 타러 가요. 이제 놀고만 이제. 네, 이제 겨울방학 갔구만. 네, 썰매를 타러 가면 우리나라처럼 뭐 썰매장이 따로 있고 뭐 이렇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산에 이렇게 산하고 가까운 친구들은 야산에 가면 경사지가 있겠잖아요. 거기서 쌀푸대 같은 거를 가지고 썰매를 타고 저희는 시내였는데 거기 큰 강이 있어요. 그럼 그 강에 가서 썰매를 타는 거예요. 얼음 위에서. 네, 얼음 위에서 얼음이 잘 어니까 날씨가 추운 지방이라서 잘 어니까. 그리고 겨울하면은 제일 기억나는 게 이제 통강내 죽이에요. 통강냉 통옥수수 죽. 아, 네. 강냉이 죽. 네네. 그 강냉이를 껍질만 밝혀가지고 엄청 큰 그 밤알만한 콩을 넣고 쌀 익히려면 불을 많이 대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겨울에 그거를 많이 해 먹어요. 우리나라로 비교한다면 비 오는 날 부침개 같은 그런 음식이에요. 겨울 하면 수제비 막 이렇게 수제비 먹은 것처럼. 수제비는 좀 비교가 안 되고 제가 생각했을 때 비 오는 날 부침개 같은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게 불을 많이 떼야 하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불을 많이 떼야 되잖아요. 많이 떼게 해 먹을 수 있는 게 죽. 네. 통강냉이죠. 네, 밥은 얼른 불 떼서 얼른 되니까 온돌이 안 따뜻하잖아요. 근데 통강냉이 쏘는 날은 방바닥이 이글이글 하거든요. 네, 이글이글. 우리 비 오는 날에 자글자글 전부치는. 네, 그래서 요즘도 추운 날, 이게 여름이어도 저는 추운 날이 되면 통강냉이 좀 먹고 싶다는 생각이. 할 줄 알 거 아니에요. 할 줄 아는데 여기는 불을 댈 수 있는 언덕이 없어요. 가스에다 하면 되죠. 네, 가스렌지. 근데 그게 삼조화가 내가 불을 떼서 집도 비 오는 날 춥잖아요. 눈 오는 날, 짓궂은 날 춥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통강냉이 죽을 쓰면서 불을 떼가지고 이 집안 전체가 후끈후끈하고 그 후끈후끈 돼서 뜨끈뜨끈한 거를 먹어야 되는데 온도는 정상적으로 25도로 유지를 하고 가스불로 해봤자 집안에 습기밖에 안 차더라고요. 해보긴 해봤어요? 네, 해봤어요. 그 향수병이라는 게 있어서 고향 음식을 좀 자주 해먹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방학 때. 네.
그렇게 놀고. 네, 그리고 방학 때 여름 방학 때는 어떻게 해요? 여름 방학 때. 겨울 때는 월동 준비를 하지만. 여름 방학 때도 어. 학교 조직 생활을 하고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저희가 주로 동상에 가서 동상을 많이 닦았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오전 시간은 무조건 학교에 갔다 와요. 방학이 따로 그냥 늦잠 자고 이런 게 아니네요. 네, 이게 제 기억에 저희 반이 특별한 학급이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저는 그랬거든요. 매일 아침 필수적으로 아침 일찍 밥 먹기 전에 동상 앞에 가서 동상을 닦고 그게 혁명활동 그거랑 거의 연계되는 활동이어가지고 나 모범 학생이 되는 거랑 연관이 되어가지고 그 활동은 필수적으로 했어요. 고등학교까지 쭉? 그러죠. 네. 필수적으로 했고 방학이 되면 무조건 아침에 학교 가서 체크 한번 하고 집에 와서 그 다음 일정을 했고요. 방학에 여행은 가본 적이 없고 간혹 친인척 결혼식 때 결혼식이나 환갑 이럴 때 따라가 본 적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문화체험학습소가 여행 좋더라고요, 그게. 아, 좋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어요. 네, 무조건 결석철이고 문화체험 이런 게 없고 방학 때는 또 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자유가 없어서 어른들은 여행보다는 생계를 위한 이동이 많죠. 이게 생계를 위한 이동도 허락이 잘 안 되니까 결혼식, 환갑 이런 걸로 가고. 이렇게. 그러면 초중고 우리는 과외가 있잖아요. 네. 거기는 어떻게 해요? 과외 활동이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과외는 학원이나 이게 비용을 주고 과외를 하잖아요. 지금 북한도 과외를 많이 한대요, 우리나라처럼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문화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학교 수업이 중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6교시였어요. 그러면 6교시가 끝나면 서종이 연구활동이라는 걸 해요. 그 연구활동 역시도 연구실 활동은 김부자에 대한 연구실 활동이에요. 네, 그거를 하고 가외 시간에는 이제 6교시 동안에 내어준 숙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틈틈이 수업할 때마다 뭐 어떤 과목 선생님들은 시험을 보겠잖아요. 그러면은 못하는 친구들이 있을 테고 잘하는 친구들이 있겠잖아요. 그러면 5시에 학교인데 예를 들어 5시에 학교라고 하면 못하는 친구들은 잘하는 친구들 공부를 도와주고 이렇게 못하는 친구들은 그 못했던 그 문제들을 다시 풀고 나가고 그러고 그 예술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분명히 뭐 음악부 쉽게 표현한 음악부 이런 친구들은 6교시가 딱 끝나면은 끝나고 연구 활동이 끝나면 음악실로 가서 자기 그 음악 활동을 해요. 근데 음악도 원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고 그것도 경제력이 받쳐줘서 악기를 준비할 수 있고 이래야지 음악부에 가서 음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음악 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학급 자체가 모범 학급이어서 우리 반에서는 음악부가 나오면 안 됐었어요. 음악부나 미술부가 나오면 안 됐었어요. 왜냐면 음악부 다니는 애들이 거의 공부를 못 하거든요. 그 음악에 뭐 공연이 있거나 하면은 그 음악에 매진을 해야 되니까 수업이 빠지는 경향이 많잖아요.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음악부 하면은 뚜꼬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뚜꼬리? 공부 못하는 애들, 네, 뚜꼬리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이렇게 음악부나 미술부는 공부 못하는 애들이 많아 있어가지고 우리 반에는 절대적으로 없어서 그 아쉬움이 지금도 있어요. 네. 음악부 또 막 운동부 막 이렇게 막 하고 네. 대부분 고등학교까지는 다 나오는 건가요? 고등 중학교까지는 나와요. 12년제 의무 교육이니까. 아 누구나 네. 교육을 받네요. 네. 이게 의무 교육이구나. 부유하게 잘 받냐, 힘들게 고난하게 학교에 다니면은 또 내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뭐 아까 월동 준비할 때 땔감을 해야 되거나 부모가 내야 되거나 그리고 봄철에는 위생 뭐 해가지고 학교 창문 페인트 칠한다든지 거기 창문이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나무로 된 창문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해마다 페인트 칠, 뺑기 칠을 해야 돼요. 창문 틀에다가 뺑기가 다 떨어지면 빗물이 새면 곰팡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뺑기도 학생들이 내야 돼요. 그리고 벽도 횟가루 칠을 한 벽이거든요. 그러면 그 횟가루 석회도 학생들이 가져와야 돼요. 이게 내라는 게 너무 많으니까 앞전 강의 때 말한 것처럼 소년단원에 입단할 때 이러고 내라는 거 잘 내면은 이제 우선순위가 되는 거고 내라는 거 못 내면 마지막까지 남아가지고 공부를 하고 공부를 다 해서 친구들이 다 가도 나는 청소를 하고 집에 가야 돼요. 아이고, 청소까지 마무리를 하고. 어디나 다 비슷하네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에 이제 강의를 갈 때 친구들 어느 만큼 좋은 나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면 친구들이 선생님 진짜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이야. 선생님은 그렇게 배워왔고 그 과정을 거쳐왔는데 우리 친구들은 진짜 행복하게 좋은 나라에서 공부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을 하거든요. 많이 안 봐도 많이 비교를 안 해도 학용품만 비교를 해도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북한이 괜찮았어요. 이제 94년도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됐잖아요. 이렇게 모든 것이 열악했어요.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면서 이제 먹을 것은 물론이고 학용품까지도 이제 열악했어요. 그래가지고 벽지가 이제 벽지 공장에서 벽지가 생산돼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공책을 묶을 수 있는 종이보다 벽지가 저렴했어요. 그 벽지의 질이 연필로 쓰면 찢어지는 종이 재질이거든요. 회색깔, 갈색깔 이런 재질, 구멍이 뽕뽕 뚫린 그거를 묶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을 때 초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연필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우리 중학교는 만연필을 쓰잖아요. 잉크를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 초등학교 친구들이 공부했던 책을 모아다가 얻어다가 수매소에 가서 얻어다가 잉크로 그 위에다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넘쳐나지 학용품이. 공책 한 장 이렇게 한 페이지에 위에 세 줄 쓰고 넘기더라고요. 뒷장으로. 저희는 빼곡하게 썼거든요. 심지어 그 정해진 칸에서 다시 칸을 나눠가지고 자로 줄을 나눠가지고 빼곡하게 썼는데 그 낭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저는 진짜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한다면 최호 동생이 될 것 같은 거예요. 모든 것이 지우개도 너무 잘 지워지고 제 때는 지우개가 없어가지고 그 페니실린 병살이라고 주사 그 앰플 뚜껑 있잖아요. 알루미늄을 까면 안에 고무 뚜껑이 있어요. 그거를 지우개로 썼거든요. 이게 지우면은 종이가 찢어지고. 근데 여기 우리나라는 진짜 풍족해. 네. 자원이 풍족해. 심지어 문제를 쓸 필요도 없어요. 막 수학 익힘하면은 문제가 돼 있고 답만 쓰면 돼. 저는 요즘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 그러더라고요. 수학 익힘 해가지고 문제는 다 나와 있고 답만 쓰면 되더라고요. 너무 좋게 너무 행복한 곳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이렇게 조선소년단은 입단 가입할 때 10대 저항 원칙이 있어요. 그 마지막 원칙이 그래요. 조선소년단은 항상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땅 친구들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10조에 있어요. 그 넥타이를 들고 조선소년단 입단 선서하고 제1하고 한번 해봐요. 하는데 생각나요? 10조만 기억이 나요. 10항만 기억이 나요. 그게 너무 강해가지고 이제 항상 남녘땅 친구들은 헐벗고 굶주린다는 그 1학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내용이 있어요. 시 같은 건데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간대요. 이 승리호 자동차가 북한에 있는 그 목탄차예요. 트럭인데 불을 떼가지고 달리는 차 이름이 승리호 58가예요. 우리 여기서 뭐 1톤 트럭 뭐 이렇게 호칭을 붙이듯이. 근데
동생이 승미호 자동차를 몰고 간대요. 무엇을 실었느냐 물어봤더니 헐벗고 굶주린 남녘 동무들에게 가져다 줄 뭐 쌀을 싣고 간대요. 이런 내용의 그 교과목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도 안 잊혀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친구들이 해야 될 거는 제가 배웠던 것처럼 입장이 바뀌어서 지금도 북한이 지금 눈이 왔대요. 눈이 내렸대요. 눈 내리고 춥고 배고픈 북한 친구들이 있다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통일을 왜 해야 돼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통일하면 뭐가 좋아요?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는 설명이 어려운데 고등학교 졸업할 친구들한테는 얘기하면은 이게 너희 군대 안 가도 돼. 남자친구들 군대 안 가도 돼. 하면은 와 하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친구들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초등학교 친구들한테는 뭐가 좋을까? 여행을 갈 수 있잖아. 우리 멀리 비행기 안 타고 엄마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거. 아름다운 금강산을 네. 볼 수 있고. 북한의 동해바다가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데요. 여기에서 제가 정동진이랑 동해를 가봤는데 바다가 제가 어릴 때 기억했던 그 바다 색깔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더 이렇게 더 맑고. 푸르고 맑고. 네. 야, 그러면 쭉 이렇게 동해안으로 쭉 타고 올라갈 수 네.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TV 광고를 볼 때도 막 어려운 그 나라 아이들을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북한도 좀 열려서 저렇게 그럼. 적십자 후원이라든지 뭐 유네스코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다가 조금만 손길이 닿으면 그렇죠. 다른 나라 이렇게 네. 도와주는 이 우리 민족을 네, 우리 얼마나 민족 좋을까. 서로 돕기. 네. 우리 민족을 도와주면 좋은데 이게 왜 얘기가 잘 안 되는 거고. 네. 인간인들이 이렇게 지금 조금씩 돕기는 하는데 네. 이게 한계가 까다롭고 있죠. 까다롭고 한계가 있고 빨리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 통일을 먼저 해서 네. 그쪽에 이제 공장도 세우고 같이 일자리도 나누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무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부분이 그랬고 지금도 약간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죠. 달라진 게 그 책에는 없어요? 달라진 게 없죠. 이게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는 많이 이제 저처럼 내려온 분들이 많아서 사상이나 개념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 어떤 책의 기본 틀은 못 변하죠. 그거 변하면 이제 처벌이 대상이 되고 이러니까 기본적인 알고는 있지만 누구도 내색은 못하는 지킬 거는 지키고 살아야 하는. 지금도 방학 때는 월동 준비 그대로 네, 하고 지금도 그래요. 똑같이? 똑같아요. 솔밥을 지금도 준다고? 네. 며칠 전 김장하는 게 통일 강의를 하다 보니 필수적으로 중국을 통해서 북한 영상을 제가 수집을 해서 보거든요. 최근에 그제 이틀 전에 영상을 받았는데 그 부산 쪽에 눈 덮인 밭에서 김장 배추를 가을 한 거를 푸대에다가 담아가지고 아줌마들이 이구지구 나르는 모습 영상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굳이 저 아낙네들이 힘들게 이고지고 진짜 자기 덩치보다 더 큰 그 배추 푸대를 이구지구 안 날라도 될 텐데 이구지구 나르더라고요. 심지어 아이들까지 동원을 해가지고 무 다발을 양쪽에다 들고 가는 거예요. 네. 변함이 없구나. 네, 변함이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아까 차도 많아졌을 건데요. 차는 많아졌지만 개인 소유는 없어요. 네, 거의 나라 공장 기업소 소유이고 이제 운전하는 운전기사들이 이제 조직 몰래 약간 이용은 하겠죠. 뭐 떡 주무르는 사람이 떡을 또 한 조각 더 먹는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네, 맞아요. 여전히. 예전에 거기 저도 북한에 갔을 때 교수님들이 많이 굶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네. 농사 짓는 사람은 조금씩 이렇게 네. 캐면서 네. 좀 먹기도 하는데 네. 그 지식인들은 좀 그러죠. 많이 굶었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제가 있을 때까지만 해도 군인 이게 결혼 상대로 조건이 좋은 게 생활 형편이 좋은 게 군인 안전원이었거든요. 군인. 네, 이게 우리나라처럼 공무원 같은. 공무원 같은 게가 아니라 군인이나 안전원은 배급을 줬었거든요. 공급이 아. 됐거든요. 이게 그때 속된 말로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총을 들었으니까 저 사람들 배고프면 눈이 돌아가면 저 총알이 어디 갈지 모른다. 그런 이제 말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은 배급이 이제 제대로 되니까 먹고 살만을 했죠. 근데 요즘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생활 형편이 많이 좋아졌고 결혼 상대로도 차를 운전하는 운전지 그리고 이동 수단이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처럼 기차가 가다가 서잖아요. 네.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봤어요? 네, 저 그 풀로 몇 번을 봤어요. 그 내용이 북한 그 다 있는 현실하고 거- 똑같아요? 네. 막 똑같다고 똑같은 부분도 있고 좀 그 너무 잘 사는 그 상류 계층은 저희가 겪어보지 못한 부분이라 그거는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서민들의 생활은 똑같아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드라마 보면서 이제 기차 가잖아요. 우리 단체 톡방 있겠잖아요. 고향분들 야야 저 기차가 좀 있으면 설 거야. 그랬는데 진짜 그 문자가 아직 발송되기 전에 기차가 멈춰가지고 멈췄길래 야야 메뚜기 장사꾼들이 올 거야 했는데 진짜 여기 장사꾼들이 뭐 사라고 옥수수 사라고 막 뛰어왔잖아요. 시나리오를 잘 썼네. 네, 진짜 똑같아요. 네. 그게 그 약간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하더만 네. 그렇게 했나 보네. 네. 다시 한번 또 봐야 되겠네요. 저는 몇 번을 봤어요. 그게 그랬어요? 고향에 있던 그 향수가 있어서 그랬겠네요. 네, 몇 번을 그때 그 생각도 나고 연착이 돼도 좋았었거든요. 이게 배고프기 전에는 차가 연착이 돼도 쉬어가는 거니까 좋았었어요. 근데 이게 경제난이 심해지면서 처음에는 한두 시간 연착되던 것이 지금 6시간, 8시간, 반나절, 하루 종일 이렇게 연착이 되니까 이동수단이 거의 마비되고 하니까 그 부분이. 아유, 지금까지 또 그 방학 때 학생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알아봤습니다. 4강에서 또 봬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